야, 우리 수동으로 가자. 그게 제일 확실하다. 자, 이번에는 40페이지. 그리고 이 확통 수업도 선생님 기준에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초과 달성하고 있거든. 원래 한 번 수업에 한 단원씩이었는데 지금 우리 1.5배 정도 하고 있어. 그렇게 빨리 안 했는데도. 자, 그리고 계속 AS 들어갈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잊어버릴까봐 영리 안 하셔도 되고. 자, 54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어. 그 문장을 이렇게 기호로 쓰는 게 깔끔하죠. 자, 이 p, m, x, 이 확률이 그 옆에 있는 표처럼 나와 있어. 자, 표를 하나 먼저 보면 이거 안 그려도 돼. 하나만 대충 볼게. 이 x가 m 플러스 0.5 시그마 일 때의 확률이 0.191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x가 이렇게 더 구체적인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확률이냐 70 이상 85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돼. 여기 평균이 80이잖아. 그러면 이 확률은 이 70을 80에서 10을 뺍니다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보면 0.5 곱하기 시그마 표현 같은 게 있고 여기는 5야 시그마가. 그럼 여기는 얼마를 뺀다는 걸까? 그 10 먼저 그냥 뺐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80에다가 5를 더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얘는 평균 더하기 시그마 요 모양의 확률은 얼마라고 했어? 0.3413 3413. 자, 뭐 쓰는 김에 다 써야겠다. 자, 여기는 이제 1.5 곱하기 시그마 일대의 확률이 0.433이라고 써있고 m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모양이면은 0.4771이라고 써있어. 77이라고 경우를. 자, 그럼 여기 얘는 시그마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10은 2 곱한 거야. 2 곱하기 시그마 x 얘는 80 더하기 시그마 5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80은 뭐가 됩니까? 평균 빼기 얘는 2 시그마 모양 x 80 평균이지 5라는 건 시그마지 이런 모양의 확률이야. 자, 이제 그래프를 볼게.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분포 곡선이고 자, 여기가 평균축이야. M. 자, 여기 M 플러스 시그마가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시그마의 길이야. 근데 얘는 M 빼기 2 시그마잖아. 자, 여기가 M 빼기 2 시그마가 되고 이 길이가 시그마 곱하기 2 정도 되는 거지. 우리 얘 확률은 자, M 빼기 2 시그마 x, n 여기까지의 확률에서 그렇지? 자, 무엇을 더하는 거야? x가 n 이상 n 플러스 시그마 요 확률을 더하는 거야. 얘는 금방 있어. 여기 n 플러스 시그마. 자, 여기 확률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 n부터 시작 x 그 다음에 여기는 소문자 x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들이 다 소문자 x 값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 두 번째 얘 확률은 요거야. 요거 그냥 0.3413. 근데 얘가 이제 대칭스러워지면 자, 요만큼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시그마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왔다고 그러자. 그럼 얘가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잖아. 2 시그마, 2 시그마. 그럼 얘 확률은 무엇과 같아지는 거야? n 이상 n 플러스 2 시그마의 값과 같아지는 거야.
요 옆에 거는 두 번째 거는 그냥 한 번 더 써줄게. 넓이가 같으면 확률이 같다가 되는 거고 대칭을 이용해서 얘 두 개의 같음을 알아낸 거지. 자 그럼 얘 확률은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네. 0.4772. 얘는 0.3413. 자, 이 소수 계산 해가지고 답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모의고사 같지만 모의고사 성적표에 원점수하고 무슨 점수가 있지? 표준 점수. 그 표준 점수는 왜 만들었을까? 알고 있어? 지금 할 거야 이제 표준 점수고. 그게 표준 점수거든. 뭔 소리냐? 자, 어떤 친구가 우리 하빈이가 모의고사에 90점을 넘겼어. 무조건 1등은 나와 그러면 무조건 파트에서. 자, 90점을 넘기고 그래 여기 없는 지우도 90점을 넘겼어. 둘 다 똑같이 90점이야 원점수는. 근데 아쉽지만 우리 하빈이는 4점짜리를 더 많이 맞춰서 90점 된 거고 우리 지우는 3점짜리를 더 많이 맞춰서 똑같이 90점이 됐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표준 점수는 누가 높을까? 4점짜리를 더 많이 맞춘 친구가 표준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똑같은 원점수가 나. 아니면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 똑같은 원점수라고 해도 난이도가 있는 배점이 큰 문제를 많이 맞춰서 그 점수를 얻은 친구가 표준 점수가 높고 또 다른 케이스는 화수고도 있고 무원고도 있다고 쳐. 자, 화수고의 수학 평균은 32점이야. 근데 무원고의 수학 평균은 80점이야. 그럼 무원고가 반드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문제가 거의 9단 수준의 예제일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높아지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것. 그게 바로 표준 점수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게 개념 7. 개념 7의 제목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얘도 그냥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이야. 기준이 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로 많이 씁니다. 이 X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라고 쓰고,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이렇게 나타내.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 1제곱이니까 그냥 1로 써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두 번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자 이제 축이 Z축이 되버린 거야. 똑같아 정규 분포 곡선이고. 그런데 대칭축의 값이 얼마? 0일 뿐. n이 바로 0이 되는 거야. 거기 보면 확률 밀도 함수 블라블라 써 있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 표준화 과정이야. 조금 더 길게 써놓으면 책처럼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 얘를 자 z라는 변수가 되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라고 바꿔주는 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불러. 이게 표준 점수 공식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 변수 z와 이 확률 변수 x의 관계 Z 여기다 쓸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 공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여기 시그마는 X의 시그마야. 여기 M도 X의 M이야.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이 X를 원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의고사 보거나 수능을 보면 통계를 내잖아 나라에서. 그 평균값이야. 그치? 그냥 원점수 평균이야. 거기다가 뭐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자료만 있으면, 데이터만 있으면. 그 표준 편차도 않으면 그게 바로 표준 점수 됐지. 근데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여기다 곱하기 50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 같은 참고 과목,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필요 없지. 얼마나 10이었나? 10 같은 정도로 아마 곱할 거야. 이 정도부터. 아무튼 특정한 값을 곱해. 이 뒤에 곱하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냐? 국어나 수학 같은 그 표준 점수 이런 거 제한을 안 두면
표준 점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어져. 50 정도를 곱하면 표준 점수는 0점에서 200점 사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고 가탐, 사탐의 탐구는 10 곱하는 이유는 뭐야? 0에서 100점 사이로 나타나, 표준 점수. 문제수가 작으니까 작은 수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표준 점수 공식이야. 자,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 이 x의 평균은 뭐야? m이지? x의 분산 얘는 뭐야? 시그마 제곱이잖아. 여기 분명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하면 그 z의 평균은 뭐야? 0. 분산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z의 평균이 0이고 z의 분산이 1을 유도할 수 있어. 자, 이거 한번 유도해 볼게. 자, 우리 이 z라는 건 뭡니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잖아. 자, 우리 시그마. 자, 얘 시그마하고 m은 숫자야, 숫자 그냥. 이 x가 확률 변수고. 그럼 얘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요게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확률 변수 확장해서 어떻게 됐어? a 앞으로 튀어나가고 x의 평균 더하기 b였잖아. b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야. 얘가 뭐야? m. 이거 m이야, m.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에서 시그마분의 m 빼면 얼마나? 0이잖아. 자, 이제 분산도 한번 유도해볼까? z의 분산은 1입니다. 자, 얘도 이제 바로 얘를 써버릴게.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미안, 분산. ax 플러스 b의 분산은 뭐야? a의 제곱 그리고 분산 곱하지? a 제곱이 바로 뭐야? 얘 제곱하면 되지? 시그마 제곱분의 1이고 분산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산이 바로 뭐야? 시그마 제곱이잖아. 분산의 값이. 그래서 얼마야? 약분되니까 1이야.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해서 바로 4번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통면은 좀 방정식 같은 느낌이 들지. 정해진 공식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통계. 자, 우리가 확률 변수 z가 이런 범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얘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구하면 돼. 수학자들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다 구해놨어. 표준 정규 분포 표. 자, 거기 우리 책 봐봐. 그럼 거기 약간 작은 표가 있지. 그게 표준 정규 분포 표야. 실제 문제에서도 그 표를 이렇게 일정 부분 잘라서 문제에 실어줘. 자,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야. 0 이상 z 1.72. 자, 1.7까지 읽어. 세로에서. 그리고 이 2는 어디서? 위에 가로줄에서 읽어서 크로스되는 지점. 여기 화살표를 잘 그어놨지? 그래서 뭐야? 얘가 0.4573이라고 써있는데 0을 생략한 거야. 이렇게 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x의 범위에 의한 확률을 구하라고 해. 자, 그런데 얘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가 z로 바뀌어. 아까 표준화 공식 있지? 시그마분. 여기도 뭐야? 시그마분. x 중에 가장 작은 값이 a지. 원래 x 빼기 m이잖아. 그래서 x 자리에 a를 넣는 거야. 빼기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 b 빼기 평균. 이렇게 표준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돼. 표를 가지고. 근데 얘가 0이 값이 아니면 0이 되도록 우리 요 부등식을 살짝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가면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표준화를 거쳐서 얘가 뭐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자, 표준화를 거쳐서 3번에 1번은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자 이거야. Z로. 이때 A는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거 음수가 되겠지. 자, 얘 그림을 보면 Z 표준적인 분포 곱선 0. 자,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넓이에 해당되는 게 표에 있다. 확률값. 근데 이 표준적인 분포 표를 읽으려면 왼쪽 숫자 얼마로 만들어? 0으로. 근데 얘는 왼쪽 숫자가 마이너스 A지. 그럼 대칭시켜? 그럼 뭐하고 똑같아? 얘는 0 이상 A 이하일 확률과 똑같지. 이걸 갖고 이렇게 표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얘가 뭐 1번이라고 써있고 2번 한번 볼게. 자, 이번엔 Z가 표준화 과정을 다 거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그림이 이거야. 자, 0이 이렇게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쯤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어디? 여기 요 부분 넓이. 이게 확률이야. 그런데 0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A까지 넓이 빼면 B끔쯤 부분은 남겠지. 그래서 왼쪽 숫자를 이렇게 0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고. 빼기 0 Z A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각각 표를 이용해서. 자, 그럼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제 문제 나왔을 때 해보면 됩니다. 아니면 깜지 쓸 때 한 번씩 해보든가. 깜지는 잘 쓰고 있지? 근데 일부러 믿고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끔, 아씨, 요즘에 잘 쓰고 있나 하고, 야, 한번 보자 할 수 있어. 꼭 그런데 안 쓴다면 걸린다? 이상하게. 선생님도 그랬어, 어렸을 때. 아씨, 숙제 검사 계속 안 하시다가, 학교 선생님이, 누가 바람이 부으셨는지, 야, 과제 꺼내. 이런 날이 있으시거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도 잘 안 하고, 학생들은 숙제 안 하고, 가끔 걸리면 엉덩이 이렇게 대드리는데, 그럼 진짜 각기 먹고 난 3배 정도 왔거든? 그럼 아니면 끝이지. 지금처럼 뭐 수행평가 점수 그런 게 없고, 무조건 필기 시험만 성적이었던 시절이야. 근데 꼭 과제공사 안 하시다가 내가 안 한 날만 딱 과제공사 하셔. 아이씨, 뭐 빼고치기야. 자, 이 X라는 이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의 제곱값이야. 또 Y라는 확률 변수도 있는데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얼마? 8,5제곱. 자, 그런데 조건은 X의 확률은 16 이상의 확률이고 Y는 K 이상의 확률이 돼. 그 두 개의 값이 같대. 이때 K 값 구하래. 그러면 얘 기준이 X, Y 두 가지인데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표준화 하자는 거야. 자, 얘 표준화. Z로 바꿉니다. 부등호 똑같이 씁니다. 분모에는 시그마. 자, X의 시그마 얼마? 3. 자, X값 16 이상이지? 빼기 X의 평균 얼마? 10. 이렇게 표준화 시킨 거야. 그럼 얼마냐? 2가 되겠네. 자, 이제 얘도 표준화. 자, Z. 이번엔 Y의 시그마. Y값 K 빼기 Y의 평균. 이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가 같으니까 얘하고 어떻게 돼? 같네. 5분의 K 빼기 8이 얼마입니까? 2가 되고 K는 2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56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example 56번. 자, Z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1로 써도 돼. 자, 그때 얘 확률을 구하래. 1번
표를 보고 Z가 2 이상의 확률이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고, 지금은 손으로 그려봐야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머릿속에 그리지. 자, 0.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야, 여기. 요 넓이 구하라. 0.5라는 이 반의 넓이. 확률이 0.5지? 거기서 0에서 2까지의 넓이 빼버리면 되지. 자, 얘 표를 읽으면 얼마야?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그 옆에 표 있잖아. 0 이상 2 이하일 확률. 0.477. 네. 계산은 끝. 0.5 빼기 0.4772. 이제 값을 2번. 자, 확률 구하라. 마이너스 0.5 Z1. 자, 얘도 그림. 근데 이 정도 그림은 나중에 쉽게 머릿속에 떠올려서. 자, 마이너스 0.5가 있지. 1이 있지. 자, 요 확률.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0.5 Z 0까지의 확률과 0 Z 1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자, 표를 읽기 위해서 왼쪽의 숫자를 0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대칭 이용해서 0Z 1.5 이렇게 바꾸거든요. 얘는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얘 표에서 읽어버리면 0.4332가 되고, 자, 0에서 1 사이 표를 읽어버리면 0.3413. 그리고 꼭 B 같다, B. 근데 왼쪽 게 0.5. 뭐가? 선생님 좀 존다. 아이씨. 땡큐. 0.5니까 얼마? 1915네. 자, 계산하면 끝납니다. 57. 지금은 표준화하지 않고 이미 표준화된 그거의 확률을 구했는데, 이제는 표준화까지 해서 57번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이 7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자, 1번 67 이상 7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번에 x가. 자, 표준화합니다. p 가로 분수 z 분수 가로. 이거 꼭 무슨 캐릭터 뭐 그림 같아. 갑자기 써놓으면. 그 있잖아. 그 토끼니 비슷한 거. 그 뭐지 이름이? 그 일본 캐릭터인데. 그 뭐 맛이 뭔가? 아무튼 뭐 토끼니에서 뭐 눈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애. 그거 같아. 막 그런 거. 자, 분모는 시그마 3. 여기도 3. x 중 가장 작은 값 빼기 x의 평균. 자, 76 x값 빼기 평균. 마이너스 1 z 2 마일 z 0.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야. 0 z 2. 얘만 정리해주면 0 z 1. 각각 표에서 읽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 가로 3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깡기에서 하면 돼. 깡기에 또 이거 문제 쓰는 거 있으니까. 자, 그러면 58번 갑시다. 이게 문장으로 됐는데, 이 문제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거의 똑같이 나왔을 때만 먹히고. 자, 예지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를 수학 점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고, 얘는 자, 평균이 얼마? 70점. 표준 편차가 얼마? 10점인 이런 정규 분포에 따라가는데 1000명 중에서. 그런데 상위 20등 안에 들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래.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00명 중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 뭐라고 쓸까? 걸 쓰자. 자, 수학 난이지. 자, 이러려면 최저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데 여기서 살짝. 자, 1000명 중 20등이 될 확률이 얼마나? 20등 이내가 될 확률. 3분의 20. 충분히 20. 하나, 50분의 1, 0.02 이렇게 돼요. 자, 이상하게 통계 쪽에서는 분수를 안 쓰고 소수를 써. 자, 그러면 우리 최저 점수를 A점이라고 하죠. 이 20등 안에 들기 위한 최저 점수를 A라고 한다면, 점수라는 건 뭐야? X잖아, 확률 변수가. 이게 A 이상이 되면 뭐야? 20등 안에 드는 거지? 20등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0.0이라는 거야. 여기서 A급 거라는 거야. 그 문장을 식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야. 자, 표준화. Z. 자, 분수 모양. X의 시그마 10. X의 값 A에서 평균 70을 빼는 거야. 이게 0.02거든. 자, 여기서도. 자, 그림 한번 볼게. Z. 이렇게 해서요. 자, 얘도 0 이하일 확률과 0 이상일 확률은 각각 반씩 나눠 가지니까 0.5, 0.5야. 근데 여기 보면 0.02가 돼서 얘는 0.5보다 작지. 0.02는 당연히.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여기 부등식을 봤더니 Z가 무엇 이상이 돼버려. 만약에 얘 음수라고 가정해보면 이쯤에 있겠지, 값이. 음수니까. Z는 이 음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그어져. 얘는 0.5보다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쟤 안 돼? 안 되지. 실제 확률이 0.2니까. 아, 얘 뭐가 돼? 양수구나. 여기가 그래서 뭐가 돼? 10분의 A 빼기 70 정도 되는 거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0.02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확률은 얼마라는 겁니까? 0에서 Z 10분의 A 빼기 70의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48. 그렇지. 0.5에서 0.01을 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잘했습니다. 자, 이 0.48이 확률의 표에 있단 말이야. 얘가 뭘로? 0, Z, 얼마? 2. 이 확률이라고. 2.02. 0.48이. 자, 그러면 10분의 A 빼기 70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소리네. 이렇게. 그럼 20대고 A는 얼마? 90점 이상 돼야지만 이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돼? 20등 이내에 들겠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항분포 정리를 했는데 큰 수의 법칙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우리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홍일할 때 얘기했는데 큰 수의 법칙은 뭐였어? 통계적 확률이 CNS를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에 근사된다.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었는데 지금 또 큰 수의 법칙 얘기할 거야. 자, 우리 이항분포 오늘 배웠지만 이항분포는 어떤 거였냐? 총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는 무엇에 따른다? 이항분포 B 괄호 n, P에 따른다. 이때 n은 총 독립시행의 횟수가 되고 P라는 값은 사건 A가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n번. 근데 그 n을 충분히 크게 만들어. 그럼 뭐에 가까워져?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그것도 큰 수의 법칙이야. 독립시행 횟수를 늘리잖아. 자, 근데 그 충분히 크게 시행 횟수를 늘리려는 게
되게 많지 않아. 30 이상 정도만 되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기 시작해. 자, 거기 표 한번 봐봐. n의 값이 11대, 25일 때, 51대 이렇게 돼 있지. 그냥 그림만 보면 돼. 그 그래프 옆에 보면은 n이 11대 그래프, n이 25일 때 그래프, 25부터는 거의 뭐야? 이 이항분포 그래프가 무엇에 가까워져? 정규분포 곡선 모양과 비슷해지지? 30 이상 되고 하면 거의 정규분포 곡선처럼 보여. 50이라고 해도 정규분포 곡선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1번 이항분포 그래프와 큰 수의 법칙 뭐 블라블라 읽으면 돼. 2번도 그냥 읽으면 돼. 즉 시험 안 나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읽고 그렇구나 그런데 3번이 중요하지. 3번. 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라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확률 변수는 이상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이 x 이거 이항분포 시행 횟수잖아. 이 x가 확률 변수가 0번, 1번, 2번 하나씩 끊어서 읽을 수 있는 변수잖아. 이상 확률 변수. 그런데 얘가 n이 30 이상이 돼서 좀 크다, n을 충분히 크게 했다라고 한다면 얘 x는 무엇에 근사된다? 가까워진다는 거야. 근사, 극한의 의미야. 얘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여기 콤마 앞에는 평균이고 콤마 뒤에는 분산을 쓰는 거잖아. 여기서 평균 n이 뭐야? EX 어떻게 구해? NP로. 자, 여기서 분산 시그마 제곱값 얘가 바로 뭐야? VXB 그치? NPQ를 구해야 돼. 여기다 이거 쓰면 돼. M 자리에 NP 분산 자리에 뭐야? NPQ. 이러한 정규분포에 따라간다라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이그젠플 59가 있어. 야, 이 정도 속도로 하면 우리 마지막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대표 문제 한 20문제씩 풀 수 있겠다. 작년도. 우리 그 계획은 안 짰거든. 그래서 풀려고. 문제 풀면서 좀 더 1단원부터 마지막 6단원까지 개념 다시 정리할 수 있잖아.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720번.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자, 1의 눈 횟수라고 줄였을게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얘 그럼 x는 무슨 분포에 따라가는 거야? 이 문장을 보고. 아니, 이항분포 b에 따라가는 거지. 자, 총 독립시행의 횟수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문제에서. 그렇지, 문제에서 720번.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P의 값이 6분의 1. 원래 이 문제 자체는 뭐야?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고, 자, 여기서 문제에 뭐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11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푸는 건 이거야. 여기 안 써도 돼. 자, x가 110일 확률, x가 111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푸는 건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할 때는 그게 바로 독립시행 확률이지? 얘 어떻게 구하는 거야? 총 720번 시행. 몇 번 일어나고 싶어? 110번.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 6분의 1. 얘가 몇 번? 110번.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5. 자, 빼면 얼마야 이거? 610. 계산할 수 있어?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게 원래 정확하게 푸는 건데, 야, 30번 이상만 돼도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되는데 720번이나 했었고 있네. 와, 팔 빠졌어.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로 근사되는 거야. 이 확률 변수 x가 다시 원래는 이항분포였다가 정확히
이항분포 대가 나 정규분포 되고 싶어요. 정규분포 쪽으로 갈래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자기 모습을 숨기는 거지. 여기 평균은 어떻게 구해? 720 곱하기 6분의 1의 값으로. 여기는 분산의 합이잖아. N, P, Q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거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냐 어딨냐 120,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갖고 얘 확률 구하는 거야. 표준화 과정 것처럼. 자,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된다라고 우리는 써놨으니까 이 확률이 표준화됩니다. 자, 시그마 얼마? 10. 자, x 110 빼기 평균 120 10분의 x 130 빼기 평균 120.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z 얘는 1 되겠네. 자,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얘가 마일부터 1까지잖아 이 확률이.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확률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는데 2 하면 돼. 2배. 똑같잖아 여기가. 그래서 얘는 2, P, 0, Z, 1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표에서 찾아주고 계산하면 야,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벌써. 아주 훌륭해. 징징이 안 거리는 게 너무 예뻐. 나중에 하는 게. 우리 이제 실력 만들면 돼. 이제 충분히 행동은 아주 아름다워. 이제 뭐 무조건 1이든 무조건 2든 기하든 아니면 확통이든 개념 공식 확실하게 외워주고 깔끔하게 문제 많이 풀면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 만들어서 고민하기 아주 상식적인 공부죠. 자, 이제 통계적 주장이야. 자, 큰 단원의 이름은 통계적 추정이고, 자, 이제 6단원의 개념표.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 선생님 다리 아파서 전 잠깐 앉아있을게. 자, 물줄 치는데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자, 전수조사는 인구 총조사와 같이 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조사가 힘들잖아. 그래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와 같이 집단의 일부만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 자, 거기 이그젠플을 한번 읽어볼게. 그걸 조사할 때 표본조사, 전수조사 어떤 게 더 적합한지 한번 볼 건데 기억. 어느 지역 고등학생의 수면시간. 자, 근데 이거 전수조사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표본조사라고 대충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을까? 적당한가? 적합한가? 이걸 그냥 묻는 거지. 이거 정답이 없어. 자, TV 드라마의 시청률. 이것도 사실 조사를 하면 전수조사 할 수 있지.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표본조사 하자니까 현실적으로. 자, 근데 수능시험을 표본조사하면 돼, 안 돼? 수능시험 너희들은 한 40만, 48만 정도 보겠다. 그 아이들 골라가지고 평균 내줘 성적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수능시험 통계조사는 무조건 전수조사. 자,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대수 몇 대가 있는지. 얘도 세금 때려 매기려면 전수조사 하겠지 나라에서. 자, 이제 모집단과 표본까지만 읽고 그다음 여기 뒤에는 다 읽어도 되겠다. 자, 모집단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 집합이야. 표본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자료들 별량들을 얘기하고, 자, 여기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를 나타내. 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표본의 개수라고 쓰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썼을까? 처음 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아무 뜻 없어. 자, 이미 추출이 있으니 추출. 표본을 뽑는 방법이야. 추출하는 방법. 이미 추출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든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가정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추출은 다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끔 문제에서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가를 때 있어, 나눌 때 있어. 자, 단어 뜻과 마찬가지로 복원. 자료를 뽑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비복원. 자료를 뽑았어, 확인했어, 갖다 버려. 이게 비복원이야. 자, 그럼 이그젠플 60번 볼게. 얘도 사실 말로 해도 되는데.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어. 자, 이렇게 카드가 있대. 1, 2, 3, 4, 5. 자, 여기서 자, 한 장씩 3번 꺼낸다. 한 장씩 3번. 3번 추출, 뽑는다. 그럴 때 첫 번째 뭐냐? 자,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야. 복원 추출을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까? 자, 첫 번째 하나 뽑아. 몇 가지야? 가능성이 5가지. 5개 중에 하나 뽑을 거니까. 자, 복원이야. 다시 넣어. 두 번째 뽑아. 몇 가지? 5가지. 또 넣어. 또 뽑아. 5가지. 얘가 뭐하고 똑같지? 뭐의 세계국이야? 중복, 순혈과 같아.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 순혈과 같아진다. 이거는. 그래서 5, 8, 2, 3. 자, 두 번, 나열하는 다시 뭐. 뽑고 나열. 왜 그러냐면 3번 추출한다는 것 때문에 나열의 의미가 들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한꺼번에 뽑고 나열하는 것과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 대체 뽑을 때 3번 뽑을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뽑고 나열은 아닌데 3개를 한꺼번에 뽑고 그걸 나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중복, 순환과 의미가 똑같아져. 3번을 뽑을 거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확통은 말 잘 읽어야 돼. 잘했어요. 자, 비복원 추출이야. 자, 첫 번째 뽑아. 몇 가지? 5가지. 버려! 두 번째 몇 가지야? 두 번째 뽑을 때는. 세 번째 뽑을 때는. 얘가 뭐야? 5P3이야. 순열이야. 근데 꼭 순열이라고 생각 안 하면 60 써버리고 있어요. 자, 이제 목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개념 2. 그래? 기분이다. 쉬는 시간? 옆을 같이. 아, 그래.